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강진구 기자님과 저희 정 PD님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께서 며칠 전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화면에 등장하셨을 때 좀 수척해 보이고 얼굴도 좀 푸석푸석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었는데, 의외로 짧고 굵은 멘트로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미국에 지금 가셔서 고생 아닌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 정 PD님 생각도 좀 났어요. 저는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진 못했는데 이 미국이라는 데서 좀 살아보다 보니까 대강 어떻게 지내실까라는 것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략 그려는 져요. 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거기가 외국이잖아요. 아무리 교민들이 있다 해도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열린공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혹은 지난번처럼 영상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런 모습에 참 저는 뿌듯함까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정 PD님 경우는 이게 참 일복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연히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그 처가 쪽에 그런 어떤 그 입시 브로커 관련된 문제들이 바로 또 정 PD님 계신 그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또 강진구 기자님 말씀처럼 특파원, 열린공감의 특파원 역할까지 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근처인데, 서너 시간 거리인데 차로 또 취재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일복 많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사실, 팩트 하나만을 우리들께 전달하려 애쓰시는 분들에게 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강 기자님 이제 또 아마 조사가 이어진다 하셨었고, 또 그리고 줄줄이 계속 지금 최 감독님, 김 작가님, 심 기자님, 박 기자님 다 조사를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응원과 지지하는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구독자 +1 하셔도 되고, 또 정기원 해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댓글도, 저희 열린공감 TV의 영상들의 댓글도 더욱더 응원과 지지의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무엇을 표현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얘가 도대체 한번 보세요. 얘가 일단 뭔지를 좀 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는 과연 무엇을 그린 걸까요? 아마 오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토끼 정도? 그리고 또 다른 파트가 있어요. 오리와 토끼 말고 저처럼 이건 오리와 토끼라기보다는 그냥 종이와 먹물이다. 종이와 잉크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인지하는 방법은 각자가 유리한 쪽에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 해서 상대방을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옛날과 달리, 40, 50년 전, 100년 전과 달리
현대 사회는 매우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 중에서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가장 큰 표현이 바로 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번에 대선 결과로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잘했네 못했네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늙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그런 말들이 나오게끔 만든 사회 현상의 기저에는 가장 밑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로 우리 전체 인구가 나이 들어가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나요? 또 우리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다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보와 보수는 어느 쪽이 좋고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각자의 기능을 잘 해가면서 사회가 진화한다는 관점이 있고, 또 그 사회의 각자의 주체가 구성 주체가 갈등을 일으켜서 그 갈등을 치유하고 개선하고 나아가는 단계를 통해서 진화한다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한 사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능주의나 갈등주의는 사회학 관련된 학과의 과목을 들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아마 한 학기 동안 배워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깊이를 따지면 매우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사회를 한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관점, 내가 고집하는 관점으로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매우 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 채널 이름인데 이거 제 채널 광고하려고 홍보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 노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끔씩 짧게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 말씀을, 제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이 귀한 시간에 짧게 제 이 감사의 말씀을 넣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지난 한 5개 영상들의 평균치를 내봤어요. 약 78,800조회 정도가 있었고요. 저 놀라운 건 이 714개의 댓글이에요. 이 영상에 714개의 댓글이 달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또 노나라라는 이 테마 자체가 좀 사실 따분한 테마잖아요. 새로운 걸 막 특종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도하고 이런 거 아니고 항상 있는 얘기, 우리 주위에 있는 얘기들을 적당하게 버무려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컨텐츠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댓글들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경수 TV라는 제 개인 채널에서는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한번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열린공감TV의 노나라에서는 간략한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인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 어르신들의 솔직하고 그리고 열려있는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본인들이 60대다, 70대다, 80대다, 혹은 곧 60을 앞둔 50대다. 나는 아직은 중년, 중년, 이른 중년인 40대다라고 나이를 밝히시고 굉장히 공감이 된다.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대부분은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공감하는 표시를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고요. 특히 바로 직전의 영상의 댓글 중에는 사실은 이 댓글 때문에 제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대목을 넣고 싶었던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며 책을 읽는 노인이 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사과나무 어떤 의미인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 아셨죠?
뭐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이타심을 갖고 있는 나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자식 세대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겠다. 거기까지도 감동인데 본인이 정체되어 있고 싶지 않다. 내 나이가 80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소개된 책을 읽어보고 계속 변화되는 삶을 누리고 끊임없이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뭐 학교라는 세팅은 아니고 인터넷 언론 매체인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죠. 노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서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그 테마를, 큰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갖고 있는 마음 10개라면 100개, 1000개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저에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에너지를 오히려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노나라뿐만 아니라 열린공감TV의 모든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활발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 노나라를 준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댓글인 것처럼 아마 열린공감TV 스태프분들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확인하시고 아마 유용하게 활용하시면서 또 큰 지지, 공감을 전달받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서 끝내고요.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한 사회를, 특히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게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주의보다는 갈등주의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 그것도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권자들의 뜻과 반대되는 쪽의 행동들을 많이 할까? 거기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잠깐. 답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과연 나이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먹은 걸까? 대체 이분들은 왜 나랑 이렇게 뜻이 안 맞는 걸까? 나이가 얼마만큼이 평균 연령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어디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한국 정치인의 고령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을 좀 가끔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은 색깔이 분명하진 않아요. 명찰은 개혁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개혁파들 우리 중에서 진정한 개혁을 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별명도 다 얻게 되는 그런 분들이고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좀 있으시죠. 이분들이 사실 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을 우리나라 평균 연령과 세계 의원들, 정치인들의 뭐 국회의원들이겠죠.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본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이죠. 2021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올려놓은 곳이 있었어요. 1대 총선,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까지의 평균 연령이에요. 국회의원들의. 21대 총선, 현재 국회의원 나이가 54.9세예요. 앞선 20대 총선은 55.5세. 조금은 젊어졌지만 그래도 50대 중반이에요. 19대 총선요, 54세 정도 됐는데 1대 총선은 무려 47세였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서 오면서 이 국회의원들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정치인들의 나이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55세?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4세니까 제 나이가 지금 딱
저랑 좀 비슷한 제 또래예요. 그럼 뭐 젊은 것 같은데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 국제의원연맹이라는 곳에서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자료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G20 국가 중에서 3등이에요. 높은 거로. 우리 앞에는 미국, 일본밖에 없어요. 미국 58.4세, 일본 55.45세.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54.9세였죠.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던 이탈리아는 44.25세예요. 10살보다 더 차이가 많아요. 10살이 차이가 많이 나면요, 사고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사회 문화적인, 역사 문화적인, 기본적인 가치, 철학,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또래 혹시 계신 분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몇 년 전부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참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40대 총리, 40대 수상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뉴스를 처음 접할 때, 아니 무슨 총리나 수상을 30대, 40대가 할까? 그래도 한 5, 60대는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조는, 연령이 젊어지는 기조는 유럽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제 생각처럼 계속 그 유지가 돼서 무려 G20 중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유럽의 현황을 한번 볼까요? 유럽에서는 대체로 40대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나이가 보통 45세에서 49세 정도, 50을 넘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상당히. 자,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참 웃음을 금할 수 없었다? 참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최동석의 인사만사에서 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앵글로색슨 모델을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일본, 미국,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의 연령이 높고, 겔만 모형을 따라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정치인들의 나이가 낮은 거예요.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데, 이게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어딘가에서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데이터는 유효한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요. 유효성을 인정을 해줘요. 이 논문 같은 걸 쓸 때도요, 여러분, 이 사회과학 쪽에서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3개 이상의 연구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연구 결과를. 근데 굉장히 이론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그리고 그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3가지의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유효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최동석이 인사만사에서 말씀하셨던, 소장님께서 전해주셨던 앵글로색슨 모델과 겔만 모델의 그 대비되는 부분이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과학적인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미국, 일본과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나이를 먹어가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수정, 변화를 꽤 하더라도,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젊은 정치인들이 자꾸 나와서 등장해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활력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 계속 끊임없이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현재 너무 정치 자체가 나이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뜻을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우리가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힘들어하고 또 서로 이 집단 간의 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수록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70%에 달하는 당시 윤석열 후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노인들이 잘못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이미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전 세계적인 패턴, 그리고 고령이 될수록 점점 보수화되어지는 일반적인 현상, 다른 나라도 다 그랬잖아요. 노나라 영상,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뭐 70%, 30%로 나눠져 있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70%의 노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는, 실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뭐 제가 댓글을 보니까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 대체 우리 40대, 50대도 말을 안 듣고 70, 80대는 젊은 사람들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분들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큰 범주 안에서요. 매우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자연스럽게 전형적으로 그 패턴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제도 같은 것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70% 정도 개혁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다는 할 수 없고 다만 5%, 10%라도 진화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동석의 인사만사에서 조성복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눴던 연동형 비례제도 같은 선거제도를 수정을 한다든가 또 그에 따라서 지금처럼 모든 승자 독식이 기초가 되는 다당 제도를 양당 제도를 버리고 다당 제도를 향해 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큰 범주 내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이 분권화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와 다름이 나와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그것이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원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 깨인 민주 시민들의 준비된 자세라고 봅니다. 뭐 너무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 같지만요. 오늘 말씀드린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젊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우리 유권자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노인들, 유권자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매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이런 영상을 오늘 좀 만들었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우리 좀 젊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곧 있을 지방선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감안을 하셔서 보다 젊고 보다 개혁을 추구하는 후보들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고 선출해 주시면 아마 이러한 뭐 분권화나 다당제도, 연동형 비례 제도를 향하는 작은 첫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흥미롭고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